남극일기 얼어붙은 백색 대륙 남극에서의 1년. 오늘은 남극 장보고기지에 의사로 파견된 김용수 작가가 남극에서 체험하고 느낀 이야기를 쓴 남극일기를 소개합니다. 영하 40도, 해가 석 달째 뜨지 않는 어둠의 세계, 남위 74도, 동남극 테라노바만, 대한민국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두 눈만 빼꼼히 내놓은 채 온몸을 겹겹이 감싸고 기지 통신실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의사 한 명. 귀에는 베토벤 9번 교향곡이 흐르고 머리 위로는 은하수가 쏟아집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사람이 남극에서 1년을 살며 쓴 일기입니다. 일부 국야의 밤하늘 아래서 새벽 1시가 넘은 남극의 밤. 기지 밖으로 나서는 순간 수백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추위가 노출된 피부를 파고듭니다. 2, 3분도 채 안 되어 얼굴이 대리석 마스크를 쓴 듯 뻣뻣해지고 코 안 깊숙한 곳이 바싹 마르는 느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지만 역시 오래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자는 파카를 껴입고 하반모의 군용 마스크를 두 눈만 내놓게 쓰고 연계대 무릎까지 올라오는 특수 방한화를 신고 다시 밖으로 나섭니다. 기관지가 얼지 않도록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자 차갑고 맑은 공기가 폐포 깊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개를 한껏 뒤로 젖힙니다. 찬란한 은하수가 머리 바로 위에 걸쳐 있습니다. 스마트폰 별자리 앱을 하늘 방향에 비춰보니 별들의 이름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시리우스가 북쪽 하늘에서 차갑게 빛나고 남반구의 북두칠성인 남십자성이 또렷이 보이고 은하수에는 그리스 신화의 반인반마 켄타우로스가 걸터 앉아 있습니다. 이따금씩 유성 하나가 천공을 가로질러 흰 광선을 이끌고 사라집니다. 저자는 생각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저 별들의 빛은 200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이 지구를 뛰어다니던 시절의 별을 떠나 그 까마득한 우주 공간을 날아 이제 막 내 망막에 도착한 것들이라고. 그 광대한 시간 앞에서 자신의 60여 년 삶은 찰나의 찰나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내 마음을 더욱 경이로 가득 채우는 두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내 머리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남극의 밤하늘 아래서. 그 말은 더 이상 책 속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자는 30년 동안 정성껏 모아온 2000여 장의 클래식 음반 중에서 가장 아끼는 것들을 가려 남극까지 가져왔습니다. 극야의 밤하늘 아래서 은하수와 오로라를 보며 듣는 것. 그것이 남극으로 떠나기 전 스스로 세워둔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가물가물 들려오는 잉글리시 호른 소리가 정말로 허무해서 울려오듯 들렸습니다. 이윽고 몰아치는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것 같고 하늘 한 곳이 부옇게 되는가 싶더니 캄캄한 해빙 위로 초록색 빛의 띠가 나타나 너울너울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띠처럼 빛나다가 점점 새로 방향 줄무늬가 생겨나 커튼 모양으로 흐느적거립니다. 바람에 날리는 커튼처럼 녹색의 주름이 둥글게 말렸다가 쫙 펴지고 간간히 붉은 빛도 섞여 들며 거의 1시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오로라였습니다. 이분 남극에 오기까지. 이 저자는 어떻게 남극에 오게 된 것일까요? 2013년 그는 쇠빙연구선 아라우너의 선의로 처음 남극 그네를 항해했습니다. 마젤란 해협을 지나고 세상에서 가장 험한 바다 드레이크 해협을 넘으며 두꺼운 남극해 얼음을 깨부수는 항해. 광대한 태평양, 형형색색의 빙산들, 우아하게 나는 엘버트로스, 배전으로 다가와 온몸으로 환영해주던 고래떼. 그 항해 이후로 남극의 매력에 푹 빠진 그는 관련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젊은 의사가 영국 남극 기지에서 1년을 보낸 경험을 쓴 남극 제국을 번역 출간하기도 했고 마침내 자신도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남극에서 1년을 살아보겠다는 버킷리스트를 세웠습니다. 2015년 4월 극지연구소가 제3차 남극장보고 과학기지 월동대원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호기심 반, 외과의로서의 사명감만. 인터뷰 때 이미 부모님 상을 당해도 돌아갈 수 없다는데 동의까지 해둔 터였습니다. 발대식 저녁 아내가 선물을 건넸습니다. 35mm 라이카 카메라. 보정 없이 눈에 비친 그대로를 찍어주는 최고의 카메라로 남극의 모든 순간을 담아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7일 오후 3시 인천공항 출발.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 처치를 거쳐 11월 12일 새벽 이탈리아 전세 군용 수송기 C-130 허큘리스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가 남극 바다에 불시착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상상을 하다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현지 시각 오전 6시 48분 마침내 얼음 위에 착륙했습니다. 삼부 얼어붙은 백색 대륙 남극이란 어떤 곳인가. 남극 대륙은 지구 최남단 남빙양으로 둘러싸인 대륙입니다. 면적은 약 136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62배, 중국의 1.4배에 달하는 크기로 지구에서 5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대륙의 98%는 얼음으로 덮여있고 얼음의 평균 두께는 2160m, 지구 표면 정수의 약 90%가 이 얼음 판 안에 갇혀 있습니다. 기록된 최저 기온은 영하 91.2도, 가장 춥고 가장 건조하고 바람이 가장 강한 대륙입니다. 장보고 과학기지가 위치한
테라노바만은 남이 74도, 연중 100일의 백야와 93일의 극야를 경험합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영상 10도에 이르기도 하고 겨울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 55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쇠빙삼과 항공기가 접근 가능한 여름 선어다를 제외하고는 외부와의 출입이 완전히 단절됩니다. 이 대륙을 향한 인간의 도전은 18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773년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최초로 남극권을 건넜지만 얼음에 가로막혀 돌아서야 했습니다. 1820년 러시아 탐험대가 처음으로 대륙을 발견했고 이후 수십 년에 걸쳐 각국의 탐험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극 탐험의 영웅시대가 열렸습니다. 세 주인공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아문센, 영국의 스콧, 그리고 셰클턴. 아문센은 이누이트족 방식대로 게설매를 몰며 좋은 날씨를 등에 업고 1911년 12월 14일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도달한 스콧 탐험대는 귀한 길에 아처누와 블리자드 속에서 인력으로 썰매를 끌다 결국 모두 동사했습니다. 스콧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신사답게 죽을 것이며 이로써 용기 있는 정신과 인내력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셰클턴, 그가 모집 광고에 내건 문구는 이러했습니다. 위험한 여행에 대원을 모집합니다. 적은 임금, 혹독한 추위, 칠흑 같은 어둠, 끊임없는 위험, 우사 귀환, 의심스러움, 성공 시 명예와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이 광고에 무려 5,000명 이상이 지원했습니다. 셰클턴의 탐험선 인디오 어런스호는 외대레의 얼음에 갇혀 침몰했고 그와 27명의 대원은 522일 동안 해빙 위와 무인도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전원 생존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재난이 닥치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무릎을 꿇고 셰클턴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라. 사부 파랑새 기지에서의 생활. 장보고 과학기지. 처음 보는 순간 저자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미국 공군의 스텔스 폭격기였습니다. 짙은 파란색 외벽 패널, 빠른 목골 창문들이 달린 날개판 삼각형 동체, 그리고 좌우로 날개처럼 뻗은 연구동과 숙소동. 하지만 저자는 폭력적인 스텔스기보다는 다른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습니다. 벨기에 극작가 마테르 링크의 동화 파랑새. 소년 틸틸과 소녀 미틸이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찾아 세상을 헤매다가 결국 자기 집 새장 안에 있던 새가 파랑새였음을 깨닫는 이야기. 행복은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는 이 기지를 마음속으로 남극의 파랑새 기지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1년 동안 대자연의 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자신의 보금자리. 의약품 355종과 각종 장비 749종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오부 남극의 이웃들 황제 펭귄, 스쿠아 외대레표. 기지에서 동쪽으로 3,000km 떨어진 워싱턴 곳. 절벽 아래 해빙 위에는 7만여 마리의 황제 펭귄들이 살고 있습니다. 영하 70도에 이르는 극한의 추위와 허리케인급 눈폭풍, 블리자드 속에서도 황제 펭귄들은 서로 몸을 밀착하여 나선형으로 빙빙 돌며 어들링이라 부르는 방법으로 체온을 유지합니다. 가장자리의 펭귄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안쪽의 펭귄이 가장자리로 나가며 모두가 번갈아가며 추위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자는 황제 펭귄을 처음 가까이서 보았을 때의 경이로움을 잊지 못합니다. 두벅두벅 다가오는 황제 펭귄의 당당한 걸음걸이, 검은 등과 흰 배, 목 아래의 노란 무늬,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 이 눈빛을 보고 있으면 이 혹독한 땅에서 살아온 존재의 무게가 느껴진다고 그는 씁니다. 반면 스쿠아, 즉 남극 도둑갈매기는 전혀 다른 이웃입니다. 기지 주변을 날아다니며 음식물을 훔치고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는 이 새는 저자에게 성가신 존재였지만 동시에 남극의 생생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극야가 깊어지면 스쿠아도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해빙 위에서 느긋하게 낮잠 자던 외대레표도 두꺼운 얼음 아래로 사라집니다. 그제야 기지는 정말로 사위가 칠흑 같은 고요 속에 잠깁니다. 육부 블리자드, 극야, 그리고 기다림. 남극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추위가 아닙니다. 블리자드입니다. 블리자드는 초속 30m가 넘는 바람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남극 특유의 폭풍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며칠씩 지속되고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지에서 단 몇 미터만 나가도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스콧 탐험대가 귀한 길에 조난당한 것도 마지막 보급 기지까지 불과 11마일을 남겨두고 텐트 속에서 최후를 맞은 것도 바로 블리자드 때문이었습니다. 극야는 또 다른 도전입니다. 93일 동안 해가 뜨지 않는 세계.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지고 생체 리듬이 흔들리고 잠들기 어렵고 깨기도 어렵습니다. 저자는 극야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원들의 비타민 D 결핍과 멜라토닌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였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다는 것. 저자는 2달여의 극야 기간 동안 그것을 깨달았다고 씁니다. 인산파 화가몬에는 빛이 없는 검은색이란 없다고 했습니다. 카메라 조리개처럼 확대된 동공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둠 속에도 빛이 있었습니다. 달이라도 뜨면
빛과 어둠이 함께 기막힌 조화를 이루어 도저히 묘사할 길 없는 황홀한 색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로라, 극야가 선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초록색, 때로는 붉은색 빛의 커튼이 해빙 위 하늘에서 펼쳐질 때 남극의 어둠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질부반가운 날아온 방문객들, 그리고 유붕이 자원방래, 월동대원들에게 외부와의 접촉은 언제나 특별한 사건입니다. 쇠빙연구선 날아오니 보급품을 싣고 기지에 도착하는 날은 일종의 축제입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새로운 얼굴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바깥 세상의 소식. 저자는 그날을 묘사하며 논어의 첫 구절을 떠올립니다.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영낙화,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남극 기지 특유의 인간관계도 인상적입니다. 지구에서 16명의 월동대원이 1년 내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합니다. 서로의 습관, 버릇, 감정 기복까지 속속들이 알게 됩니다. 작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 독특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씁니다. 8부 1년이 지나고 아드 남극. 남극에서의 1년은 어떻게 끝을 맺었을까요? 마지막 비행, 황제 펭귄과의 재회. 저자는 떠나기 직전 워싱턴 고제 황제 펭귄 무리를 다시 찾아갑니다. 처음 보았을 때와 똑같이 뚜벅뚜벅 다가오는 황제 펭귄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빛이 다르게 보입니다. 마치 잘 가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마지막 산책, 기지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저자는 1년간의 기억을 하나씩 되짚습니다. 처음 도착하던 날의 설렘, 극야의 긴 어둠, 블리자드의 공포, 오로라의 경이로움, 동료들과의 웃음과 갈등, 혼자 새벽 1시에 통신실 난간에 기대어 베토벤을 들으며 은하수를 올려다보던 그 밤들. 그리고 떠나는 말, 아디오 남극. 남극에서의 1년은 끝났지만 그 1년이 저자에게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말을 빌려 저자는 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별을 밝게 빛나게 하는 것이다. 장보고 과학기지. 남위 74도, 서울로부터 12,750km 떨어진 그곳에서 한 외과 의사가 2년을 살았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위를 견디며 93일의 어둠을 버티며 오로라와 은하수 아래서 베토벤과 모차르트를 들으며 그가 발견한 것은 남극의 웅장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도 빛이 있다는 것, 극한의 고요 속에서 더 잘 들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멀고 먼 곳까지 가야만 비로소 보이게 되는 우리 삶의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것. 남극일기. 얼어붙은 백색 대륙, 남극에서의 1년.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